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이 된 여자입니다. 살다가 입에 담기에도 망측한 오해를 받아서 최근 이것 때문에 온 집안이 난리 났습니다. 저와 아주버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안이 좀 복잡합니다. 아주버님은 지금 혼자 지내고요. 심지어 아이도 있고 아내도 버젓이 잘 있어요. 아주버님은 올해 48살입니다. 저희 남편은 45살이고요. 두 형제 사이가 참 좋습니다. 동네에서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사는 곳도 가까이에 살아요. 저희는 부산에서 지내고 있고요. 저와 남편은 가게를 운영 중이고 아주버님은 목수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일감 받아다가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저희 형님은 44살이고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부산에서 함께 지내다가 몇 년 전 아이 교육 문제로 사실 그것도 핑계인 것 같은데 갑자기 서울로 올라가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주버님은 기러기 아빠는 아니지만 대충 갈매기 아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 같았는데 점점 형님 얼굴 보기도 힘들어지더니 최근에는 거의 내려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교통비만 해도 부담이 되고 시간도 엄청 걸리니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주버님은 계속 힘들게 지내시는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은 목수라서 들어오는 일이 일정하지 않아서 수입이 불규칙적입니다. 근데 아이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랑 생활비는 꾸준히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본인 생활 일부를 포기하면서 서울로 돈을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제 남편은 엄청 가슴 아파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 모든 슬픔과 안타까움들이 그렇게 돌고 돌아서 마지막 정착지가 바로 접니다. 그 고생을 제가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형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사실 형님의 역할을 제가 대신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긴 했어요. 형님과 저는 6살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형님은 27살의 나이에 일찍 결혼해서 시댁 근처에서 지냈다고 해요. 그때 앙금이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아버님이 지병에 있으셔서 그 병간호를 형님이 종종 했다고 해요. 그 당시 저는 시집 오기 전이라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주로 제 남편이 이야기해줬는데 그때 형님이 고생을 엄청나게 해서 시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하면 가버렸다더군요. 근데 아주버님은 끝까지 붙잡지 않았다고 해요. 아마 둘 사이에 다른 일들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순순히 보내주겠나요? 게다가 아주버님이 서울에 있는 아들과 아내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까지 하거든요. 저마다 가슴에 품은 사정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 형님의 부재가 원망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그랬습니다. 저는 33살에 시집 와서 이제 결혼한 지 5년 차 되었고요. 2살 된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해서 지냈었는데 2년 전에 서울에서 하던 남편 가게를 정리하고 남편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저도 함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왔습니다. 당시 아이 육아 문제로 직장을 다닐 상황이 못 되었고 남편이 계속 자기 형을 걱정하는 게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내려가자고 했어요. 부산으로 옮긴 저희 집이 시댁하고도 가까워서 처음엔 걱정도 하긴 했지만 나중에 와서 살아보니 아이도 봐주시고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지금껏 시어머님과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엄청 자상하신 분으로 알았는데 남편 통해서 형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낀 게 제가 시집 오기 전에 형님이 혼자 그 가시밭길을 다 정리해 놓은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면서도 감사하기도 했고요. 맏며느리가 저렇게 손주 데리고 올라가 버렸으니 시어머님도 많은 생각이 드셨겠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저에게 잘해주시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주버님을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가끔씩 반찬도 해다 드렸고요. 나름 정말 성심성의껏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형님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제가 그동안 혼자 생각하고 감동받았던 것들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후회가 들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시자짓을 저희 형님이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을 좀 챙기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적반하장도 아니고 이게 뭐 배은 만덕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미친 여자인가 싶었습니다. 처음에 아주버님 생일상을 차리라고 했거든요.
저에게 갑자기 전화해서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아주버님은 집안의 장남이라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구구절절하게 저에게 이야기하면 교육시키더니 몇 개월 지나자 저에게 대뜸 아주버님 생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챙겨주라네요. 미역국을 차려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곧바로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미역국 스타일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홍합을 꼭 넣으라고 했어요. 국물을 뽀얗게 해서 들깨를 넣어주면 더 좋아한다고 저에게 주저리 이야기하는데, 그때 정말 듣다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입 벌리고 가만히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아주버님께서 연락해서 물어보겠다고 요리 솜씨를 기대한다면서 지 할 말만 딱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개가 짖고 갔다고 생각하고 그냥 안 하려고 했더니 다음날 아주버님이 저에게 와서 재수 씨가 순대 좋아한다고 해서 사왔다고, 아주 유명한 곳에서 사왔다면서 저희 가게로 순대를 사다가 들고 왔어요. 그걸 좋다고 저는 다 먹었고요. 아주버님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십니다. 그래서 형님이 이상한 소리만 하지 않았어도 알아서 미역국을 끓여줄 참이었습니다. 홍합도 넣고요. 근데 원래 뭘 하려고 하다가도 누가 시키면 왠지 하기 싫어지잖아요. 제가 그랬고요. 그 미역국 때문에 엄청 하기 싫어 하다가 결국에 끓였습니다. 근데 저도 자존심은 있어서 홍합 미역국 말고 소고기 넣고 끓였습니다. 들깨도 안 넣었고요. 제가 선택한 절충안이었죠. 그때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 뒤로도 계속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더라고요. 마치 본인이 못하는 내조를 저에게 대신 시키려고 하는 게, 무슨 제가 남편이 둘도 아니고 게다가 아내가 버젓이 잘 있는 남자 뒷바라지를 뭐하러 제가 욕까지 먹어가면서 해야 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심리였는지 지금까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다 나중에는 저를 질투하기 시작하더니 그게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주버님이 평소에 제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식사할 때 같이 먹기도 하고 가끔 반찬도 넉넉하게 만들어서 나눠드리기로 했으니까요. 근데 그런 칭찬들 때문에 저를 질투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별 생각까지 다 하더군요. 저에게 딱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분명했어요. 어느 날은 저에게 전화해서 대뜸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도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형님이 저보고 아주버님 참 괜찮은 남자 아니냐면서 오밤중에 난데없이 아주버님 칭찬을 계속 하길래 저는 솔직히 두 분 사이가 좋아져서 다시 합치려나 싶어서 계속 맞장구 쳐줬습니다. 합치라고요. 그러다가 뜬금없이 저에게 아주버님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때 누워서 통하고 있었는데 정말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싶었어요. 갑자기 등에서 식은땀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질문하셨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런데 형님은 갑자기 화제를 돌리면서 원래 그쪽 집안이 남자들은 참 괜찮지. 시어머니만 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시어머니 흉보는데 솔직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찜찜하고 불쾌했어요. 근데 형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문자로 어디냐고 물어보고 아주버님은 언제 마치냐고 물어보면서 은근히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이 그럴수록 저는 피했고요. 답장도 늦게 하고 연락도 몇 번 안 받았는데 저에게 대놓고 왜 자기 연락을 피하냐면서 점점 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도저히 제 선에서 힘들 것 같아서 하루 날 잡고 아주버님과 제 남편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했어요. 나중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먼저 손을 써야 했거든요. 아주버님은 엄청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계속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고요. 남편은 저에게 아닐 거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을 거라고 했지만 남편 표정도 심각해 보였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형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정말 뜬금없이 저보고 나이 어려서 좋겠다고 하더군요. 38살이 어린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도 너무 불쾌했고요. 그날 이후로도 형님을 차단해버렸어요. 끊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아주버님도 그날 이후로 만나는 일 없었고요. 반찬을 챙겨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쪽 가족과는 끊고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연락이 안 돼서 답답했는지 형님이 직접 부산으로 내려와 저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황당하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반갑다고 하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제 맞은편에 앉아서 정면에서 저를 아주 기분 나쁘게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데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그걸 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난감해하는 것 같았고요. 결국 아주버님이 와서 형님을 강제로 데려갔어요. 근데 다음날도 찾아와서 똑같이 했고요. 정말 이건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하나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오는 형님을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한 사람을 잊고 있었더라고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형님은 저를 처음 본 날부터 시어머니 흉을 받고 가장 최근까지도 심지어 어제도 저에게 와서 아주버님 이야기를 하다가 항상 마무리는 시어머니 흉을 받거든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형님이 싫어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시댁으로 달려가 시어머님께 모두 다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듣기만 하시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지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랑 똑같이 당하셨더군요. 아주버님이 엄청 효자라서 평소에도 늘 시부모님을 늘 챙겨왔다고 해요. 근데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어머니가 걱정돼서 늘 챙겼었는데 어느 날 대뜸 형님이 시댁에 찾아가 그랬답니다. 아들하고 지나치게 가까운 거 아니냐고. 가끔 보면 불쾌할 정도라고 쏘아붙였다더군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과 형님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고 시댁에 오려고 하지도 않았다네요. 근데 아주버님네와 시댁과 20분 거리거든요. 가깝기도 너무 가깝고 시어머님 문제로 아주버님과 계속 싸우다가 결국 서울로 올라가 버린 거랍니다. 그날 일은 아주버님도 아직 모르고 있었다면서 시어머님은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겠다고 이러다가 형제 사이까지 갈라지는 거 아니냐고 엄청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셨어요. 다음 날도 형님은 저희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느긋하게 들어와서 저를 부르며 커피를 내오라고 대놓고 시키더라고요. 갈수록 가관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형님은 순간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겁에 질린 표정 같았습니다. 물론 어머님 표정도 장난 아니었고요. 의부증에 걸려서 집안을 다 쪼개놓을 작정이냐면서 엄청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형님도 맞서서 같이 소리를 치더라고요. 의부증이 아니라면서 이놈의 집구석 아주 더러워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상황이 심각해져서 저는 아주버님을 불렀고 남편도 나서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에 아주버님이 가게에 왔어요. 형님은 아주버님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따귀를 올리더라고요.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산다면서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그냥 쏘아붙이는데 정말 보는 사람이 다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님이 아주버님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전에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형님이 시어머님께 무슨 소리를 했는지를 하나하나 다 이야기했어요. 저도 이어서 어머님 말씀에 맞장구 쳤습니다. 저에게 했던 불쾌한 이야기들도 다 말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 표정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냐고 장례식하고 그런 소리를 그것도 찾아가서 직접 했냐고 소리를 쳤어요. 형님은 대뜸 내가 뭐 틀린 말 했냐고 하며 그동안 모른 척 참아가며 함께 살아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왜 화를 내냐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결국 아주버님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도 털썩 의자에 앉으셨고요. 형님은 본인이 할 말만 다 뱉어버리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아마 곧바로 서울로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아주버님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처음엔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유했는데 끝까지 싫다고 자기가 옳다고 했더군요. 그래도 이혼은 최대한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 아이 때문에 갈라서기로 했다더라고요. 형님은 자기 아들에게도 심한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걸 나중에 알게 돼서 다음날 바로 이혼 진행시켜서 갈라섰습니다. 아이도 데려왔고요. 부모 중 누구를 따라갈지를 정해야 했는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빠한테 간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부산에 내려와 아주버님은 시조카와 함께 시댁에서 시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의부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충분히 경험했고요. 그게 심해지면 가족까지도 의심할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많이 걱정하셨지만 다행히도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는 여전히 좋습니다. 지금도 서로 도와가며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내려온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뭉쳐 있어서 잘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후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남친은 통신사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이고 저는 중소기업에서 격리직을 하고 있고요. 요즘 혼수 문제로 이리저리 여간 머리가 아픈 게 아닙니다. 우선 신랑 집은 이남 일녀에 신랑이 둘째이고 위에 누님 계시고 밑에 도련님 한 분 계십니다. 3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예비 시댁에도 자주 인사드리고는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분들로 보였어요. 가정도 화목한 듯 해서 결혼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겠다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혼수 문제입니다. 저희 집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신랑 집도 부자는 아닙니다. 저희 두 집안 그냥 밥 먹고 살 정도의 중하층 정도 되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예단도 그리 사치스럽지 않게 그렇다고 서운함을 느끼시지 않도록만 준비하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리 생각하고 계셨고 시댁도 당연히 그리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2주 전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혼수 문제로 좀 봤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그냥 일 끝나자마자 바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바로 하시는 말이 예물은 얼마나 하려고 하냐고, 이불 세트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그냥 혼수 준비하고 현금으로 4천 정도는 안 되겠니 하십니다. 혼수 얘기하실 때 대답만 하고 듣다가 황당해서 저는 정말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신혼집은 8천 정도 되는 전셋집을 얻어주신답니다. 결혼 비용 아껴서 가지고 싶은 거 드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듣고만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말씀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에 말씀드렸더니 아버님은 말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어머니도 좀 과하다고 하시면서 딸아이 시집가서 좋은 소리 못 들을까봐 싶으셔서 빚이라도 낼까 생각 중이십니다. 남친에게도 얘기했더니 남친도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남친의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누님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나 시집 갈 때도 집만 못했지만 제대로 해갔어. 우리 엄마 아빠 서운하시지 않게 좀 잘 부탁해. 대출을 내서라도. 나중에 결혼해서 대출을 갚으면 되잖아. 시집살이 하기 싫으면 지금 제대로 해오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 성격을 잘 아니까 충고해 주는 거야. 새겨서 들어. 이러십니다. 그리고 저번 주 아버님 생신 때문에 잠깐 갔었는데 누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저희 결혼하면 아기를 봐야 할 것 같은 눈치를 주셨어요. 주말에는 쉬지? 아기 좋아하잖아. 가끔 좀 봐줄 수 있지? 라고요.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봐달라뇨. 제 생각에 매주마다 맡길 것 같은데 신우가 등산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애가 5살이라 매번 어머님한테 맡기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 생각도 많아지고 열받아 있는데 주말에 집에 와서 혼수 문제로 다시 얘기하자는 시댁에 전화를 받고 바로 남친에게 전화를 했어요. 일단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는데 정말 이 결혼하면 평생 우울증 시달리며 시댁 뒷바라지만 하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출근해서도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남친과 점심시간 마치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조율을 할 테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 바람막이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어쩌나요.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던 중에 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바쁘니? 점심은 먹었어?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왠지 또 혼수 문제일 것 같아서 집으로 찾아뵌다는 말을 하고 남친이랑 얘기를 좀 더 하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당신 집에서 벌써 이렇게 나오면 나 당신이랑 결혼 못하겠다. 결혼은 우리 둘의 문제가 아니나 집안끼리 문제잖아. 어머님이랑 누님이 지금도 이렇게 나오시는데 결혼 후에는 어떻겠어. 난 당신이랑 이렇게 살 자신이 없어. 이런 식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남친을 사랑하지만 정말 그 집에 한여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서요. 그랬더니 남친이 가서 엄마한테 네 입장 잘 말해. 엄마도 너희 집 사정 잘 아시니까 말만 잘하면 알아들으실 거야. 큰 소리로 언성 높여서 말하지만은 마라. 그래도 어른이 말하는데. 그 말에 가시가 박혀있다고 생각한 건 제 마음가짐 때문일까요?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런지 그 말조차도 서운하게 들리더라고요. 여튼 마음 단단히 먹고 집에 갔더니 누님이랑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누님 댁이 남친 집 바로 옆동이거든요. 앉아서 그냥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누님이 눈치를 살피며 갑자기 생각났다는 표정으로 참,
혼수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 하시길래 이때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찰나 어머니께서 누구네 둘째 며느리는 혼수 해오면서 집까지 같이 해왔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배가 아파 죽는 줄 알았다. 이러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 경우 없는 처사인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 집 사정 뻔히 아시면서 비꼬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버릇없고 못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는 그만한 돈은 없습니다. 제가 부잣집 딸도 아니고요. 어머님과 누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시는 듯한데 보통 남자가 해오는 것에 10%만 해가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님이랑 누님 너무 억지를 부리고 계세요. 전 저희 부모님 등골 다 빼먹고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어머님이랑 누님 비위 다 맞춰줄 그런 돈 많고 콩깍지 씌인 며느리 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누님이 펄펄 뛰면서 정말 싸가지가 없다면서 어른 앞에서 말하는 거 보라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어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정말 어머님보다 누님한테도 많이 화가 났습니다. 언성 높여서 욕이라도 실컷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참고 조근조근 말씀드렸어요. 어머님도 기가 찬다는 듯이 요즘 세상에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는 혼주만 하는 그런 법이 어딨니? 네가 뭘 모르나 본데 요즘 세상에 여자가 다 하는 거라더라. 내 친구네 집만 해도 그래. 그런 집이 몇 집이나 되는 줄 아니? 그리고 네가 혼수 해와가지고 내가 기분 나쁘게 말했으면 좋겠니? 내가 원하는 걸 말해주면 네가 준비하기도 쉽고 그래서 내가 말한 건데 왜 그리 서운하게 받아들이니? 도리어 내가 섭섭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친구분들 댁에 들어오는 며느리는 얼마나 갑부집 딸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집은 지금 부모님 노후 자금도 제대로 없으세요. 그 돈을 제가 어떻게 혼수로 다 가져다 바치겠어요. 전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남친은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전 어머니한테 그건 과하시다, 심하다고 말해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모습을 보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해버렸어요. 그때서야 남친이 무슨 말이냐고. 그러고 누님은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거 아니라고 결혼해서도 부부싸움 한 번 했다고 도장 찍을 거냐고 하시길래 상종할 가치도 못 느껴서 그냥 죄송하다고 나와버렸네요. 남친은 쫓아오고 전화는 오는데 지금은 자기랑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중에 연락할 테니 지금은 제발 내버려 두라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하고 연락이 없네요. 이 남자는 이제 믿을 수 없고 집에도 말씀드려야 하는데 도저히 입이 안 떨어져요. 마음 아파하실 부모님 생각하니 너무 속상하네요. 그래도 저 잘한 선택인가요? 이 글에 속 시원한 후기입니다. 어디 기댈 곳도 없고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곳도 없었는데 여기서 많은 위로를 받았네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저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공감하며 분노하셨던 분들께 지금 이야기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또 아닌 걸 알고도 흙탕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네요.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 오늘에서야 3년 묵은 속 시원한 후기를 가지고 왔어요. 파혼하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여기에 글을 쓰고 어마어마한 댓글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쿨한 척 뒤돌아섰지만 결혼이라는 게 발목을 잡아 몇 번이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갈팡질팡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쪽에는 파혼이라고 알렸지만 전남친과의 악연은 2년 뒤에나 끝이 났습니다.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고 매일매일 지옥을 수천 번 다녀왔네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았던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절 바라보는 부모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경찰서도 몇 번 들락날락했어요. 덕분에 저희 집은 가족 휴대폰 번호 싹 다 바꾸고 다녔던 직장까지 관뒀네요. 몇 달간 저는 그냥 폐인처럼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거울을 보는데 그러고 사는 제 자신이 한심스럽더라고요. 설이 지나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그나마 사람 행색은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무섭더라고요. 그러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 저의 진정한 운명을 만났어요. 상처로 얼룩져 있던 제 삶을 포근하게 안아줬어요. 죽지 못해 살던 저를 죽을 만큼 사랑해줬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고 예전에 그때 트라우마가 생긴 건지 시댁에 찾아뵐 때도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가슴이 벌렁거리더라고요. 불안해서 벌벌 떠는 저를 어머님께서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감싸주셨어요. 아가씨, 손이 차요. 추운데 오느라 고생했어요. 어머니께서 제게 하신 첫 말씀은 온화한 목소리로 다정하게 그 순간을 전 아직도 못 잊고 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울컥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아직도 어머니께서 어디서 이렇게 예쁜 딸이 굴러들어왔을까 하세요. 양가의 결혼 승낙을 받고 신랑이 저 몰래 저희 부모님께 찾아가서 그랬대요. 어머님,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쁘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예쁜 땡땡이, 이때까지 다른 데 안 보내시고 저한테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는 이 말을 들으시고 정말 고맙고 기뻐서 울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결혼을 했어요. 너무나 행복하고요. 하루하루가 즐거움의 연속이랍니다. 시댁에 딸이 없어서 저와 형님이 어머니 아버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얄미운 시누이 없고요. 저희 신랑과 아주버님은 저와 형님에게 질투를 느낄 정도예요. 친정 부모님들도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만큼 저희 신랑이 잘하기 때문일 거예요. 전 남친은 아직 결혼을 못했다고 해요. 그 시엄마 되는 사람 때문에 떨어져 나간 여자만 2명이랍니다. 그래서 아직 그 이유도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하고 있고 뭐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누님은 이혼을 하셨대요. 남편분 몰래 친정에 돈 퍼다 주다 엄마랑 홀라당 다 까먹은 것이 걸려서 이혼당했다네요. 엄마 누나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 남자 인생이 불쌍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휘둘리고 있는 것 보면 제가 그 집에 시집 안 간 거에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오기도 하다가 그 누나가 이혼당한 것은 진짜 통쾌했어요. 지금 저는 무엇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랑받는 여자로 살아가는 제 모습을 친정 엄마 아빠가 지켜보시면서 흐뭇해 하실 때 저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이요. 그리고 저는 곧 엄마가 돼요. 행복한 아내, 행복한 딸, 행복한 며느리, 행복한 엄마까지 되어 보겠습니다. 평생을 행복한 여자로 살고 싶어요. 지금 늪에서 헤매고 계신 분들은 어두운 미래가 보이는데도 에라 모르겠다 걸어가시는 분들, 제가 몸소 경험한 자로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얼른 유턴하세요.